반갑습니다. 사회과학과 수학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다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강의 맛보기 부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뭐 내 소개를 했죠. 내 소개. 요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내 프로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 강의는 경제학과 경영학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수학적 도구에 관한 입문 과정이다. 주로 미적분학에 대해서 다룬다고 그랬죠. 행렬은 배우지 않는다. 등비급수와 채권 가격, 미분과 응용, 그 다음에 최적화, 그 다음에 적분과 여러 가지 응용, 이렇게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다음에 주입식 강의다. 그냥 일방적으로 강의를 할 뿐이기 때문에 주요 강의 내용은 최소한 2번 이상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이나 문제풀이 같은 학생들의 수업 참여는 요구하지 않는다. 옛날에는 했었어요. 옛날에는 뭐 한 몇 년 전에는 학생들 나와서 문제 풀어보라고 그러고 문제 풀면은 뭐 점수 주고 뭐 이렇게 수업 참여 점수 주고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싫어해. 다 싫어하고 항상 폐강 위기로 몰리고 막 그래가지고 요새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다음에 계산기 이야기를 했었죠. 계산기가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그다음에 또 요런 거 패널 달린 거, 태양광 패널 달린 거 요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핑크 버전이 있고 그다음에 국산 유니원 계산기가 이런 게 있는데 요놈들 중에서 하나를 사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거는 얘를 쓸 거라고 그랬죠. 요 에뮬레이터 FX570 ES 플러스 FX570 ES 플러스 모델의 에뮬레이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요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할 건데 그러니까 물려받아가지고 요 기종을 사용하게 되면 그냥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거의 단종 상태고 요거의 세컨 에디션 그래가지고 아까 앞에 이제 봤던 뭐냐 까만색으로 이게 세컨 에디션으로 돼서 나온 거 요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게 되면 구매를 하게 될 텐데 똑같아 기능상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세컨 에디션을 사도 뭐 수업 시간에 하는 거하고 키 배열이나 이런 게 완전 똑같을 거고 그 다음에 유니원 계산기는 이 유니원 602 요 한가운데 있는 요 놈이 지금 요 우리 에뮬레이터하고 완전히 키 배열이 똑같아요. 기능이 똑같기 때문에 유니원 UC 602 저 만원짜리 저걸 사가지고 뭐 수업을 듣던가 아니면 뭐 카시오 거 사고 싶으면 FX570 ES 플러스 세컨 에디션 혹은 991 ES 플러스 세컨 에디션을 사던가 아니면 상위 버전을 사고 싶으면 570EX 혹은 991EX 모델을 사면 좀 뭔가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나 소프트웨어적으로나 좀 더 개선돼 가지고 사용하기 편리한 단 우리 수업에 사용하고 있는 요 에뮬레이터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매뉴얼을 봐가면서 좀 해야 될 부분이 생긴다. 유니원 UC800X라는 저놈도 카시오의 EX 모델들하고 기능이 똑같은 기능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일부 그 생략된 빼낸 없은 삭제한 그러한 기능들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유니원 계산기들은 국산 계산기인데 카시오 계산기들에 비해서 월등히 싸다. 그래서 UC600이 저거는 뭐 최저가 10,000원, 인터넷 최저가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아주 싸지만 성능이 좋은 그러한 계산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아무거나 쓰면 되고, 그다음에 교재나 뭐 참고 문항이나 이런 건 없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 수학 배웠던 거를 기억하고 오면은 좋은데 뭐 다 잊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강의를 진행을 할 거다. 그다음에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줄을 세울 거예요. 근데 100점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각 100점 만점씩에다가 0.4를 곱해가지고 40% 비중으로 환산을 하고 과제가 2번 나가는데 각각 5점씩 해서 2번 합산하고 출석을 100점 만점으로 해서 그거를 0.1을 곱해가지고 10%로 비중을 환산을 해가지고 총점 100점 만점으로 총점을 계산해가지고 줄 세우기를 할 거다. 중간기말에서 부분 점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아마도 온라인으로 시험을 볼 건데 온라인 시험은 뭐 그냥 답을 입력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나오는 그 값을 그냥 그대로 옮겨 적어서 맞느냐 틀리느냐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부분 점수의 의미가 없지만 원래 오프라인에서 내가 수업을 할 때 시험 쳤던 방식은 전부 다 이제 풀이 과정 세세하게 다 적으라고 해놔놓고 풀이하고 답하고 다 맞아야 맞는 걸로 그렇게 채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분 점수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형태로 돼 있었고 지금은 뭐 그게 의미가 없죠. 온라인 시험이면 그게 의미가 없이 답을 온라인에다가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답이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공학용 계산기는 방금 보여줬던 그 계산기들 중에 하나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 기말에 빵점 방지 문제가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 빵점 맞지 마라. 빵점 맞으면 F 줄 거니까. 빵점 맞지 말라고 빵점 방지 문제를 내놨는데 빵점을 기어이 맞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그다음에 과제는 중간고사 직전과 기말고사 직전에 각각 1회씩 총 2회가 나가는데 첫 번째 과제는 본인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 두 번째 과제는 사과수라는 요 과목명 줄임으로 삼행시 짓기. 이렇게 하는데 내면 5점 만점에 5점 줄 거고 안 내면 빵점 줄 건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남의 거 뺏겨가지고 내다가 표절에 걸리면 F다. 그러니까 과제만 0점이 아니라 이 과목 자체를 F를 줄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5점에 목숨을 걸지 마. 내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 내 이름으로 삼행시 짓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내지 마. 남의 거 뺏겨가지고 내고 하다가 표절로 해서 걸리면 그냥 과목 자체가 통째로 날아가 그냥. 그리고 학칙상 어떻게 돼 있냐면 부정행위 하다가 걸리면 해당 과목만 F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과목까지 포함해가지고 추가로 세 과목까지인가 F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 학칙상 그렇게 돼 있어. 되게 강경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다가 걸리면 여러분은 뭐 사탄나 의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과로 진학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가 있다. 자, 출석은 100점 만점에 결석 1회당 마이너스 10점, 지각 1회당 마이너스 5점으로 처리를 하는데 우리는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지정된 기간 안에 그 해당 회차를 몇 퍼센트 들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출석, 결석, 지각을 판별을 할 텐데 그게 기준이 어떤지 내가 디폴트 값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 시스템 한번 조회를 해봐요. 조회를 해보면 뭐 몇 퍼센트 이하, 그러니까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100%에서 몇 퍼센트까지는 출석으로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뭐 밑에 퍼센트까지는 지각이고, 그 이하로 듣게 되면 결석이고, 뭐 하여튼 그런 기준이 있어요. 있는데 그거 디폴트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대로 그냥 자동으로 출석 체크하도록 할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냥 100%다 들어. 가능하면 100%다 듣는 게 좋아요. 요거는 나한테 뭐 정정을 요구하지 마. 아우 시간 안에 다 못 들어가지고 뭐 몇 퍼센트인데 좀 출석을 해주실 수 없어. 안 해줘. 안 해줄 거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관리를 하세요. 왜냐면 이런 건 시스템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몇 분부터, 그러니까 몇 시 몇 분 몇 초부터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들었고 이런 게 기록이 세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총점 기준으로 해서 학칙상 가장 유리한 학생들한테 유리한 성적을 줄 생각이에요. A 플러스 35%, B 플러스 35%, 나머지 30%의 비율로 준다. 학칙상 A0 이상 35%까지 줄 수 있고 B0 이상 70%까지 줄 수가 있는데 그거를 가장 학생들한테 유리하게 주는 방법은 A 플러스 35%, B 플러스 35% 이렇게 주는 게 제일 유리하죠. 기타 등급 30% 저거는 학생들 하는 거 봐서 너무 우수하다. 이 친구들은 너무 우수해가지고 A 플러스 B 플러스를 주고 나서 나머지 30% 학생들도 너무 잘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학생들이 더 잘했기 때문에 그 기타 등급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면 전원 밑에 하위 30%를 C 플러스를 줄 수도 있지만 와 얘네들은 진짜 공부 안 했다.
진짜 공부 안 해서 야, B 플러스까지 3.5%를 줬지만 저 B 플러스 안에 들어간 학생들조차도 저 학점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 이제 하위 30%를 전부 D 플러스 나 D 이런 거 줄 수도 있어요. 그 말이야. 그래서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예요.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고 A 플러스 B 플러스는 A 플러스 B 플러스는 학칙상 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줄 건데 기타 등급 30% 저거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기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F학점 대상자들은 이런 학생들이 대상자가 돼요. 출석 미달자. 그러니까 총 수업 일수의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자동 F야. 그래서 내가 손댈 수가 없어요. 입력하려고 성적 입력하려고 학기 말에 이렇게 접속을 하면 출석 미달자는 그냥 자동으로 F라고 입력이 돼 있고 수정도 안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자동으로 F니까 출석 관리를 잘 하세요. 그다음에 시험이나 과제에 대해서 부정행위 한 학생들. 내가 그 표절 검색기 연동시켜 놨거든요. 과제의 경우에. 근데 표절 검색기 여러분이 결과를 보고 이제 그 표절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설정을 해놨으니까 제발 좀 남의 거 베껴가지고 내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다 걸리면 F를 줄 거다. F를 줄 거다. 과제만 빵점이 아니라 이 과목 자체를 F를 줄 거고 학칙을 제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이 과목 이외에 다른 과목들도 F로 만들 수가 있다. 그다음에 중간 기말에서 모두 빵점을 맞으면 F를 줄 거다. 왜냐면 성적 부여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뭐 1점을 맞았다, 2점을 맞았다 그런 게 있어야 D 플러스가 나간다, D가 나간다 이게 되지만 아니 전부 다 빵점인데 평가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점수를 주냐고. 그래서 중간 기말고사를 전부 다 빵점을 맞으면 F를 줄 거니까 조심하세요. 그 빵점 방지 문제를 내놓는데 항상 F 학점을 맞는 학생이 있어요. 꼭. 그러니까 제발 나는 교수가 아무리 쉽게 내도 나는 F를 맞고야 말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고 들어온 학생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수업 태도가 매우 불량해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자. 이걸로 F 맞은 학생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공부를 배우기 전에 뭔가 이제 새로운 이런 지식을 쌓기 이전에 인간이 먼저 되라라는 의도로 이런 거를 집어넣었어요. 간혹 상식을 벗어나는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어. 한 1000명당 1명? 학생이 있어. 얘는 이래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나. 나는 뭐 학생이니까 너그럽게 봐주고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지만 사회생활 하면서 이따위 태도로 사회생활을 하면은 매장될 텐데. 그런 학생들이 한 1000명 중에 1명 정도. 진짜 나한테 옛날에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막 되게 이게 학생이 교수한테 이게 할 말인가 싶은 뭐 그런 말을 하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녹음을 해놨어. 녹음을 해가지고 징계하려다가 퇴학시키려다가 그냥 놔뒀어. 놔뒀다니면 자퇴하더라 자퇴. 본인도 그걸 해놔놓고 본인이 되게 심적인 타격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교수한테 막 그래 당신이나 잘해 뭐 이런 말 상상을 초월하는 간혹 있어요 간혹. 그런 학생들은 징계 사유가 돼요. 징계 사유가 돼가지고 징계를 하면 퇴학 처리가 될 수가 있거든. 근데 그 학생은 본인이 그거 이야기를 해놔놓고 휴학을 하더라고. 휴학을 해가지고 잠시만. 휴학을 해가지고 안 돌아왔어. 휴학을 본인도 본인이 지금 죄를 아는 거지. 알아가지고 휴학을 해가지고 안 들어오다가 나중에 돌아왔는데 본인은 내가 자기를 까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근데 기록이 다 있거든. 아니 녹음 그 통화 내용도 녹취가 돼 있고 그죠. 그 여러분 URP에 보면은 그 학생 상담란 있잖아. 거기다가 기록을 해놨거든 내가. 그래서 야 이거 징계할까 이러다가 그냥 기록만 해놔놓고 말았는데 그 돌아왔는데 내가 뭐 이야기는 안 하지만 티는 안 내지만 그 친구를 인간적으로 이렇게 인간 취급해주기가 싫어. 그래서 뭐 메일이 온다거나 했을 때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한마디 딱 적어서 보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더니만 본인이 이제 낌새를 알아챘는지 본인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한 학기인가 지나더니만 자퇴를 하더라고요.
더 좋은 학교를 갔는지 뭐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학생들이 한 1000명 중에 한 명 정도 몇 년에 한 번 정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F를 주겠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상식적인 예의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래서 내 블로그에 보면 블로그에 찾아보면 그때 이제 내가 겪은 심적인 충격 뭐 이런 걸 이제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 그 친구가 어떤 만행을 나한테 저질렀는지 그런 거를 이제 상세하게 읽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 친구는 내 수업을 듣는 학생이 아니었고 그냥 내 지도학생인데 그 F 학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사 경고 위험이 있는 학생이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나한테 와가지고 그러면 지도 교수하고 상담을 해야 되거든. 어떻게 할 것이냐,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상담을 해야 되는데 상담하러 오라고 그랬는데 안 오겠다고 그러면서 계속 요리 빼고 조리 빼고 뭐 계속 핑계 대는데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훤히 그 친구가 신청한 그 시간표하고 다 보고 있는데 이때는 뭐 수업이 있고 저때는 수업이 있고 근데 수업이 없는 시간이야. 내가 계속 거짓말을 해. 그래가지고 내가 막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호통치고 했더니만 당신이나 잘하는 식으로 학생한테 아니 어디 교수가 학생한테 소리를 지르냐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식의 이제 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결국 자퇴를 했어. 내가 아무런 조치를 안 취했어. 처음에 막 열받아가지고 녹취한 거 들고 이제 경제공학부 학생이었거든. 경제공학부 학부장님한테 찾아가지고 이 친구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고 그랬더니만 아 징계하면 100% 이제 퇴학 조치가 될 것 같은데 그 가만히 놔둬도 지금 성적도 이 모양인데 가만히 놔둬도 지가 나갈 거니까 그냥 놔두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냥 놔뒀거든. 놔뒀는데 몇 년 계속 장기 휴학을 하다가 결국 자퇴를 하는 걸로 자퇴를 하더라고. 난 아무 조치를 안 취했어. 근데 본인이 스스로 그죠? 본인이 만행을 저질러 놔놓고 본인이 이제 스스로 못 이겨가지고 자퇴를 한 것 같아. 그런 케이스들이 아주 간혹 있는데 이게 만약에 내 수업을 듣는 학생이고 이 수업과 관련해가지고 뭐 그런 학생이 나왔다 그러면은 F를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케이스에. 그다음에 총점이 F학점 대상자인데 총점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있어. 예전에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만점을 받았어. 중간고사를 만점을 받았는데 기말을 빵점 받았나?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기준을 어떻게 했냐고 하면 중간 기말 둘 중에 하나만 빵점을 맞아도 F를 주겠다 이렇게 해놨거든. 그러니까 빵점 맞지 말라고. 근데 중간고사 만점 맞았는데 기말고사를 빵점을 맞았어. 그러니까 총점을 내니까 총점이 거의 얼추 한 50점 정도 같아요. 그러니까 총점 50점 밑으로는 전부 다 F. 그때는 F 학점보다 학점이 낮은 학생들 다 F 주겠다 이랬더니만 내 수업 듣는 학생들의 한 절반 정도가 F 대상자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다들 막 살려주십시오 이러고 막 전부 막 찾아와가지고 질질 울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도를 바꿨어. 그때부터 F학점 대상자보다 총점이 낮으면 플러스만 떼는 걸로 F를 주는 게 아니라 플러스만 떼는 걸로 이렇게 바꿨어요. 바꿔서 여러분이 성적을 받았는데 갑자기 B제로가 나왔다. 혹은 A제로가 나왔다. 그러면 교수님이 A하고 B는 뿔 달아 주시기로 했는데 왜 나는 뿔이 없지? 왜 A제로 나왔지? 왜 B제로 나왔지? 이러면은 여러분보다 성적이 총점이 더 높은 학생이 F를 맞아서 그래. 그러니까 중간고사 만점 받고 기말고사 빵점을 맞았거나 아니면 중간 기말 다 만점이고 성적이 좋은데 출석이 미달이어서 그죠? 결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F 학점을 받은 학생이 있다거나 뭐 이런 케이스들 혹은 뭐 이상한 학생처럼 아까 이야기했던 이상한 학생처럼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야 이씨 뭐저쩌 욕을 했다거나 그래서 중간 기말은 다 성적이 좋은데 총점이 좋은데 나한테 와서 쌍욕하고 갔다거나 뭐 이래가지고 F 이래가지고 F 되면 그 친구보다 성적 낮은 학생들은 전부 다 플러스를 다 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미리 알고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주변에 친구들 중에 약간 이게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뭐 뜯어 말리고 그런 것도 불가능하지만 오프라인 수업 중에서 약간 사고 칠 것 같고 주변에 쟤는 출석 잘 안 하는 것 같다. 쟤 때문에 공부는 되게 잘하는데 쟤 학교에 잘 안 와. 뭐 이런 학생들 있으면 챙기라고
야 너 좀 와라. 이거 와서 출석 체크 좀 해라. 뭐 이러고. 왜냐면 네가 출석을 안 하면 네가 우리 수업에서 상당히 상위권인데 네가 출결 미달로 F를 맞으면 내 뿔이 떨어진다. 뭐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좀 막으라고 그런 거 스스로 알아서 학생들끼리 자치적으로 그죠? 자체적으로 서로 이렇게 막으라는 의미로 이런 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하여튼 음, 그렇게 돼 있으니까 주의를 하도록 하세요. 그다음에 학기 중에 취업을 해가지고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뭐 취업 관련 서류들 뭐 저 4대 보험 가입 증명서하고 재직 증명서하고 뭐 이렇게 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내면 이제 그 공인 출석계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면 출석은 인정이 돼. 출석은 인정이 되는데 중간 기말까지 봐주진 않아. 그러니까 취업 조기 취업이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 중에는 이 수업 듣는 학생 중에는 4학년은 없는 것 같지만 혹시 이 수업을 듣는 4학년 학생이 있는데 4학년 2학기다. 근데 이 수업 듣다가 갑자기 취업이 됐다. 그래서 취업계를 내면 출석은 인정이 돼. 근데 중간 기말까지 봐주진 않아. 그래서 출석은 100%다 인정이 됐는데 중간 기말을 시험을 안 봤다 이러면 그냥 F야. F니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그리고 이게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그 취업계도 발급을 잘 안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취업계도 발급을 안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해. 이게 비대면 수업인데 주말에 들으면 되잖아. 취업한 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냥 온라인 수업 그 동영상 강의를 다 듣는 걸로 그렇게 해서 출석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은 옛날에 문제가 좀 많이 됐었어요. 4학년 학생들은 취업 때문에 좀 봐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업들도 잘못하는 게 이게 4학년 2학기에 취업이 되면 그냥 바로 쓰면 안 되지. 졸업시킨 다음에 써야 되는데 바로 출근하래. 그러니까 애들이 수업을 못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학교에서 봐주고 쟤는 뭐 취업했으니까 이러면서 이제 학점을 대충 뭐 안 좋은 학점이지만 D나 이런 거 줘가지고 이제 졸업을 시키잖아요. 졸업을 시키면 나중에 교육부 감사에 걸려요, 그게. 아니, 얘는 출석을 안 했는데 왜 학점이 나갔어요? 이래가지고. 학점 취소! 학점 취소되면 졸업 취소! 졸업 취소되면 취업 취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특히나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 감사를 받거든. 사립대는 뭐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이제 감사를 받는데 몇 년치를 몰아가지고 감사를 받는데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매년 국정감사를 받아요. 받는데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에 한 몇 년 전에 이게 이제 제도화되기 전에 그런 사태들이 매년 발생을 해가지고 한두 명 정도가 항상 학점 취소, 졸업 취소, 취업 취소 이렇게 되는 학생들이 매년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법 자체가 바뀌었어. 그래서 취업 그러니까 4학년 2학기에 취업이 돼버려가지고 수업 참여가 곤란한 학생들은 그거를 이제 출석은 인정해주겠다. 그죠? 출석 그 공인 출석계의 형태로 취업계를 내면 출석은 다 인정을 해주겠다. 단 시험은 성적을 뭐 과제를 대체를 하든지 간에 시험을 보든지 간에 반드시 시험은 봐야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적으로 만들었는데 그거 이전에는 뭐 아우 졸업 취소되고 하여튼 난리를 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의해야 될 점은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없겠지만 취업이 돼가지고 공인 출석계를 신청을 해가지고 그게 돼서 출석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시험 성적은 나와야 돼. 그러니까 과제 대체든 뭐 중간 기말이나 어떤 형태든 과목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출석만 인정이 되는 거고 이게 뭐 통과시켜 준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이나 과제나 이런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걸로. 그리고 특히 이 사회과학과 수학처럼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아, 공인 출석계도 인정 안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높아. 그러니까 반드시 온라인 강의를 제때에 수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별 계획은 첫 주차에는 강의 소개하고 이제 내 소개 이런 거 하는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2주에서 4주차 사이에 등비급수와 채권, 그다음에 5주에서 7주 사이에 미분, 6주차쯤에 과제 1, 그 삼행시 짓는 거, 그다음에 8주차에 중간고사, 9주에서 11주차에 최적화와 응용, 그다음에 12주, 14주에 적분하고 13주차에 과제 2를 내고 그다음에 과제 2는 뭐 이 사과수라는 이 과목명 가지고 이제 삼행시 짓는 거. 그다음에 15주차에 기말고사 이렇게 해 가지고 한 학기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분과 도함수 이 강의 맛보기인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지금 뭐 여러분이 굳이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강의가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글자씩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서 마치 필기하는 것처럼, 그죠? 손으로 필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차근차근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형태로 이렇게 강의를 할 거야. 예전에는 내가 이제 그 스마트 패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필기를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너무 악필이야. 그러니까 칠판에 진짜 물리적인 칠판에 쓸 때는 그렇게까지 악필은 아닌데 학생들이 알아보기 좋게, 그죠? 되게 예쁘게 쓰셨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스마트 패드에 쓰니까 진짜 이게 악필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학생들도 알아보기가 힘들고 뭐 그렇다는 평가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그래피컬하게 구성을 해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신기하죠? 뭐가 신기합니까? 하나도 안 신기하고 소화만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여기 보면 내용이 여러분이 이미 뭐 고등학교 때 배워가지고 아는 내용도 있을 거고 좀 더 고난이도의 내용도 있을 거고 하는데 차근차근 수업 들으면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요거를 반복해가지고 2번 이상 반복해가지고 강의를 할 거야.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 차례차례로. 차례차례로. 내 얼굴 좀 치우고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차례대로 단계별로 차근차근 나타나서 적분도 차근차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난 이거 만드느라 되게 고생했거든. 이게 이게 얼마나 되더라. 하여튼 엄청 고생해가지고 만든 거거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차례차례대로 이렇게 화면상에 나타나도록 그래피컬하게 이렇게 나타내서 그죠? 이런 형태로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 내내 할 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화면에서 보고 있는 이게 칠판이거든. 내 얼굴이 이제 칠판 앞에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한 건데 칠판에 흰색,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분필로 이제 글씨 쓰는 형태로 이렇게 그래픽을 구성을 해가지고 수업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뭐 알록달록하게 뭐 이렇게 나타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학생들의 강의 평가. 학생들의 강의 평가. 이거는 내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강의 평가 결과가 나와 있어요. 강의 평가. 여기 보면 강의 평가 결과라고 누르면 쭉 나오거든. 쭉 나오는데 2021년 2학기 사회과학과 수학 강의 평가 이거 지난 학기에 했던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많이 들었는데 한 몇십 명 들었는데 꼴랑 5명밖에 안 써놨어. 교수님 기말까지 어려운 수학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내용을 여러 번 반복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기가 좋았다. 문과 학생을 기준으로 진도 따라가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수업입니다. 어렵대. 조승모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퀴즈 혹은 과제 형태로 연습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사과과 수학 옛날에 이건 별로 안 좋을 거야. 이거는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요거는 이제 교재를 썼던 수업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이 수업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 강의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한 건 아니고 외국 교재를 한국어로 번역한 그 교재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했었고 그러니까 그 스마트 패드 이용해가지고 하던 건데 별로 뭐 이렇게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이 친구들이 나한테 테러를 되게 많이 했어. 그래서 읽어보고 옛날 거 2019년 2학기 보면 교재는 별로였지만 교수님의 강의가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만의 특별한 과제가 교수님과 학생들 간의 장벽을 허물 수 있고 수업을 더 발전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삼행시를 과제로 내지만 예전에는 이제 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다 써라 뭐 그런 식의 과제를 낸 적이 있었거든. 그때 이야기예요. 가능하면 나는 과제는 안 내고 싶은데
특성 과제를 2회 이상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과제를 내고 있습니다. 과제 학생들 편하게 과제를 출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적는 과제는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좋았습니다. 내용이 어렵다.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강의 평가 결과는 내가 가르치는 모든 건 몇 년도부터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 되게 많아요. 많아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쭉 읽어보세요. 많아. 지금 잘 되네. 아까 저 1강에서는 왜 이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윈도우가 좀 뭐 꼬였거나 뭐 그래서 안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은 잘 되고 있네요. 자,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여기 들어가서 강의 평가, 주관식 강의 평가 이런 거 한번 읽어보고 그다음에 그 에브리타임에 들어가면 에브리타임에 이제 신랄하게 나를 욕해 놓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그 보통은 학생들 본인이 별로 성적을 못 받았거나 이랬을 경우에 교수 탓을 하면서 교수한테 강의 평가 테러를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감안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자, 어딨지? 자, 계산기 사용법. 이제 계산기 사용법을 좀 해봅시다. 계산기. 자, 계산기 여기 ON이라고 있죠. ON이라고 키. 요거 누르면 꺼져 있던 계산기가 켜져요. 요게 꺼져 있던 여러분이 계산기를 아까 이야기했던 그 모델들 중에 하나를 사면 ON이라는 키가 있는데 ON을 누르면 계산기가 켜지고 모드라는 게 있어. ON 옆에 보면 이 모드라고 있죠. 모드를 누르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드가 있어.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기본 모드야. COMP라고 돼 있는 이게 컴퓨테이션 모드인데 이게 수학 모드야. 이게 그래서 모드를 누른 다음에 1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게 기본 컴퓨테이션 모드고 위에 math라고 여기 뜨죠. 오른쪽 위에 보면 math math라고 뜨죠. 이게 기본 모드인데 이게 되게 편한 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누르면 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누르면 된다고. 그래서 여기 Shift하고 알파 키가 있는데 좀 이따 설명 다시 하겠지만 컴퓨터에 있는 Shift 키하고 똑같아요. 컴퓨터에 있는 Shift 키하고 똑같아가지고 이 여기 보면은 각 키에 보면 키의 위쪽에 키에 직접 입력돼 있는 그 글자가 아니라 키 위에 보면 뭔가 입력이 돼 있어. 갈색으로 글자가 입력이 돼 있죠, 그죠? 갈색. 이 키를 봐봐. 이 키를 보면 키 자체에는 이렇게 분수 모양이 입력이 돼 있지만 분수 모양이 입력이 돼 있어서 누르면 분수가 이렇게 나오지만 요 키 바로 위에 보면 갈색으로 대분수 모양의 어떤 이게 나타나 있다고. 이거를 입력을 하려면 갈색이잖아, 그죠? 갈색 글자잖아. Shift가 갈색이죠, 그죠? Shift를 누르고 요 키를 누르면 요 갈색으로 표시된 요 글자가 나타나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알파는 빨간색이죠. 요 Shift 바로 옆에 있는 알파는 빨간색이죠. 알파 같은 경우에는 요런 거야, 요런 거. 그죠? 빨간색 나타나도록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요 곱하기 10이라고 돼 있는 이거는 0의 개수야, 0의 개수. 그러니까 1하고 0, 0, 0 이렇게 누르고 equal 누르면 1000을 입력했으니까 1000이 그대로 나오는 건데 올 클리어. AC는 올 클리어야. 올 클리어 다 지우시오. 근데 곱하기 10이 뭐냐면 1하고 곱하기 10에 3. 1하고 곱하기 10에 3 이렇게 누르고 equal 하면 1000이 나와. 0의 개수를 나타내는 키예요. 0의 개수. 그래서 곱하기 10의 x승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수를 누르고 그 다음에 요 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x에 해당되는 글자를 눌러. 2 곱하기 10의 6승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2 다음에 0이 6개가 붙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equal 누르면 2하고 0이 6개 붙어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면 곱하기 10의 몇 승 요건데 Shift를 누르고 요 키를 누르면 요 키 위에 있는 갈색 글자인 파이가 입력이 돼.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equal 누르면 파이라고 나오죠. 파이라고 나오는데 요 다음에 요 S하고 D를 누르면 이거를 소수로 바꿔줘. 요 키. S하고 D라는 이 키는 무리수를 소수로 바꿔주는 무리수나 유리수를 소수의 형태로 그죠? 소수점 형태 그죠? 그렇게 바꿔주는. 파이도 요거 누르면 3.14159 어쩌고 이렇게 이제 소수점 이걸 뭐라고 그러나 하여튼 소수점이
포함된 형태로 나타내 줬다가 또 한 번 누르면 원래의 그 기호의 형태로 바꿔주거나 이렇게 된다고. 그다음에 알파를 누르고 요 키를 누르면 E가 입력이 된다. E는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다루게 되겠지만 이것도 어떤 그 무리수야. 무리수인데 이렇게 누르고 이퀄을 누르면 이거는 이거 안 바뀌는구나. 그냥 2.718281828 이렇게 뒤에 끝나지 않은 어떤 무리수의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거를 입력할 수 있는 게 Shift하고 알파 키예요. 그래서 Shift하고 알파는 컴퓨터에 있는 Shift 키가 똑같아요. 컴퓨터에 있는 Shift 키 누르고 컴퓨터 자판을 누르면 그 자판에 인쇄된 글자 중에서 위에 글자가 입력이 된다거나 뭐 이렇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Shift하고 알파 키도 원래 여기 계산기에 나와 있는 키 바로 위에 있는 갈색 글자를 입력하거나 빨간색 글자를 입력할 때 Shift는 알파를 누르고 그 키를 누르면 Shift를 누르면 갈색 글자, 알파 키를 누르면 빨간색 글자가 입력되도록 하는 게 이 키야. 그래서 요 기능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냥 입력을 쭉 하면 돼. 눈에 보이는 대로 수식을 입력을 쭉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그죠? 분수 같은 경우에 분수 이렇게 한 다음에 커서가 깜빡깜빡거리죠. 1 누르고 그 다음에 이게 화살표예요. 화살표 누르면 그 방향대로 이 커서가 움직인다고. 그래서 밑으로 내린 다음에 2를 누르고 이퀄을 눌러. 그럼 2분의 1이 나오고 요거를 이렇게 바꾸면 소수로 바꿔가지고 분수를 소수로 바꿔서 0.5로 바꿀 수 있다고. 바꾸고 또 한번 누르면 다시 분수로 돌아가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그다음에 요거는 all clear. 화면에 있는 걸 전부 다 지우는 거고. 그다음에 2 더하기 3 하다가 앞에 뭐 3을 잘못 눌렀다. 그러면 딜리트 키를 누르면 앞으로 이동하면서 지워져. 컴퓨터에 있는 그 딜리트 키하고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입력 안 한 상태에서 위로 가는 키를 눌러봐. 그러면 옛날에 입력했던 식과 그 결과들이 쭉 나와. 그죠?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밑으로 가면서. 근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예전에 입력했던 그 히스토리가 한계가 있어. 어느 선 이상 가면 위에 게 자동으로 삭제가 되고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계산의 복잡성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몇 개까지 옛날 히스토리가 나타나는지 이런 건 좀 달라요. 굉장히 복잡한 식을 여러 개를 입력을 했다. 그러면은 뭐 히스토리 한 두세 개 올라가 보면 그 이전 건 안 나오고 뭐 이렇게 되고 간단한 수 1 더하기 2는 얼마다 뭐 3 더하기 4는 얼마다 이렇게 간단한 수식 같은 거 한 경우에는 히스토리가 좀 더 위에까지 나오게 되고 하여튼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히스토리가 나와. 그래서 예전에 히스토리가 나온 상태에서 여기서 그죠? 여기서 좌우로 가는 키, 좌나 우나 아무거나 누르면 요걸 편집할 수 있게 돼요. 편집할 수 있게. 이렇게. 그죠? 편집할 수 있게 된다고. 올 클리어. 다시 올라가 보자. 이렇게 갔다가 좌로 가는 걸 누르면 커서가 오른쪽에 나타나고. 그다음에 올 클리어 한 다음에 여기서 우로 가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걸 누르면 커서가 왼쪽에 나타나. 그러니까 커서가 어디 나타나는지의 위치만 다를 뿐이지 어떤 히스토리 옛날에 했던 그 수식에다가 이 좌우 화살표 키를 누르면 그걸 편집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편집을 해봅시다. 편집해가지고 뭐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이퀄 누르면 새로운 식을 계산을 해주게 된다고. 그래서 옛날에 계산했던 결과들을 다시 볼 수가 있고 그거를 다시 편집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 근데 이게 모드야. 모드 눌러가지고 지금 1이 컴퓨테이션 모드 이게 기본 모드고 다른 모드에 들어가면 이렇게 수식을 표현을 안 해줘요. 컴퓨테이션 모드에서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그냥 입력이 된다고. 분수 같으면 1, 3 해서 equal 누르면 값이 나오고 이렇게 바꾸는 형태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적분도 돼. 적분 해볼까? 1 나누기 2 곱하기 x가 빨간색이죠. 여기 알파 x 제곱 한 다음에 1에서 2까지 적분해서 equal 누르면 값을 계산해줘. 이렇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수식을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해가지고 equal만 누르면 값을 계산을 해주게 된다고. 근데 이게 모드가 만약에 모드가 이 컴퓨테이션 모드가 아니라 다른 데로 가봐. 우리가 사용할 모드는 두 개거든. 컴퓨테이션 모드하고 3번 스탯 이렇게 된 거. 통계 모드인데 스탯에 들어가서 뭐 one variable 해서 all clear 해가지고 해보면 분수 눌러도 분수의 형태로 안 나타나고 적분 눌러도 적분이 이게 안 먹히고 그래서 컴퓨테이션 모드처럼 눈에 보이는 형태의 수식을 표현해주지 않는다고. 근데 우리가 사용할 건 이 컴퓨테이션 모드고 아마도 우리는 컴퓨테이션 모드만 사용할 거야.
아마도 우리 이 수업에서는 컴퓨테이션 모드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모드 1, 그죠? 모드 1 해서 위에 math가 있는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형태대로 그냥 쭉 입력을 하면 되고, equal이라는 요거는 계산을 한 다음에 equal을 누르면 계산을 해줘. 계산을 해주는데 간혹 어떤 방정식 같은 걸 이 계산기한테 풀라고 시킬 때가 있어. 그때에 그 방정식을 입력할 때에 equal은 요 equal을 눌러야 돼. 알파를 누르고 calc 위에 보면 빨간색으로 equal이 있어요. 요 equal을 누르면은 요거는 방정식 입력할 때에 필요한 그 equal 사인이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 equal을 누르면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수식을 입력한 다음에 equal을 누르면 값을 계산을 해주는 거고, 방정식 입력할 때는 알파 누르고 요 빨간색 equal을 이용을 해가지고 입력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마이너스도 기호가 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빼기 기호고 요거는 마이너스 기호야. 두 개가 달라 사실은. 그래서 마이너스 2 빼기 3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죠? 길이가 좀 달라, 그죠? 그래서 괄호 해가지고 마이너스 돼 있는 거는 요 키는, 그죠? 요 키는 앞에 붙는 부호로서의 마이너스고 요거는 빼기로서의 마이너스인데, 이 계산기는 이거를 철저하게 구분하는 계산기도 있는데 이 계산기는 그냥 이거 쓰면 돼. 헷갈리지 않고 요거 쓰면은 지가 알아서 그냥 인식을 해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5로 그냥 인식을 해줘. 앞에 붙어 있는 이 마이너스가, 그죠? 지금 이 마이너스하고 길이가 다르잖아, 그죠? 원래의 마이너스하고 길이가 다른데 그냥 이 빼기를 쓰면 이거 마이너스를 표현한 거구나 하고 계산기가 자동으로 인식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얘랑 구분하지 않고 얘로 이 빼기 기호로 통일해가지고 입력을 하면 된다. 그 다음에 곱하기 10의 x 아까 했듯이 0의 개수예요. 1하고 요거 누르고 0이 3개 그러면 1하고 0 3개 붙었죠. 그 다음에 5하고 0이 15개 이퀄 하면 표현을 이렇게 해주는구나. 5 곱하기 10의 15승입니다. 0이 15개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네. 화면상 이렇게 표현해주는 게 더 깔끔하다. 한 화면에 0이 15개까지 다 안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0이 8개 해봅시다. 5 곱하기 10의 8승 해서 이퀄 누르면 5하고 0이 8개 찍혀서 이렇게 나오죠. 이런 키가 있고, 그 다음에 Shift하고 알파 아까 이야기했듯이 Shift 누르고 요 키를 누르면 요 키 위에 있는 갈색 글자가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알파 누르고 요 키를 누르면 요 키 바로 위에 있는 빨간색 글자가 입력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파이하고 E하고 Shift하고 알파 이용을 해가지고 나타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equal을 누르면 요 값이 나오는데 이때 SD 누르면 소수점의 형태로 소수의 형태로 표현을 해주거나 혹은 원래 형태로 바꿔주거나 이거 누를 때마다 이렇게 바뀌게 된다. 요 키. 그다음에 리플레이 키. 요거 눌러서 다시 편집할 수 있다. equal 누르고 다시 방향키 좌우로 가는 걸로 편집을 할 수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 화면에서 위로 올라가면 예전에 입력했던 수식과 그 결과 값들이 쭉 나온다. 근데 쭉 올라가 봐도 이제 그 이전에 입력했던 건 더 이상 안 나오지, 그죠? 그래서 한계가 있다. 과거 히스토리는 한계가 있다. 그다음에 AC는 화면에 있는 걸 전체를 지우는 거예요. all clear 다 지우는 거고, delete는 편집하는 중에 앞으로 커서가 이동하면서 앞으로 가면서 지우는 거, 그게 딜리트 키고. 그다음에 스토어 키가 있어. 스토어 키가 뭐냐면 저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5 곱하기 3의 결과를 A라는 문자에 저장을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보면 RCL이라는 게 있어. RCL 위에 STO라고 있죠. STO. 그래서 Shift 누르고 여기 요 키를 누르면 요 키 위에 스토어가 있어. 요 Shift 누르고 요거를 누르면 화면 제일 위에 보면 STO라고 글자가 나오죠. 이게 스토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문자 키를 누르면 돼. 이때 주의할 거는 문자가 빨간색이라고 해서 알파 키를 누를 필요가 없다. 스토어 할 때는 Shift 스토어 하고 그냥 그 문자 키를 누르면 돼요. 예를 들어서 A, 그죠? A는 요 마이너스 키 위에 빨간색으로 A가 표시가 되어 있지만 알파 키를 누르지 않아요. 요거만 주의하면 돼. Shift 스토어 그 다음에 문자 키, 빨간색이지만 그냥 문자 키만 누르면 돼. 알파를 누르지 않아요. Shift 스토어 문자 이렇게 하면 25 곱하기 3이라는 결과가 A라는 문자에 저장이 돼요. 75라는 값이 지금 A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불러낼 때 어떻게 하냐면 리콜이 뭐예요? 불러낸다는 뜻이에요. 회상한다 이런 뜻이죠. 리콜 한 다음에 A. 이때도 알파 키를 누르지 않아. 리콜 A. 그죠?
빨간색이지만 그냥 리콜 A를 누르면은 A가 75라는 걸 나타내줘요. A 안에 75가 들어있다는 걸 나타내줘요. B, C, D, E는 뭐냐? 아무것도 저장을 안 했죠 지금까지. 그러면 0이 들어있어. 초기 값은 다 0이야. 리콜 C, 리콜 D, 리콜 E, 리콜 F, 리콜 X, 리콜 Y. 초기 값은 전부 다 0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 전부 0으로 돼 있고, 근데 그러면 이제 A에 저장되어 있는 걸 다른 값하고 연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알파를 눌러. 알파 누르고 A 누르면 화면에 A가 나타나죠. 그죠? 알파 누르고 A를 누른 다음에 더하기 2 해봐. 2 해봐. 그 다음에 이퀄 누르면 원래 A에 저장되어 있던 75하고 2가 더해져서 77이라는 값을 계산을 해주게 된다. 알파 A 곱하기 뭐 5 해봅시다. 그래서 이퀄 하면 75 곱하기 5 해서 375가 나오게 된다. 그죠? 요렇게 또 뭐 저장을 해볼까? 뭐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는 미적분이니까 그죠? 이 루트 2로 해볼까? 루트 2 하고 파이 예 빡센 거 해볼까? Shift 2에 마이너스 1 나누기 2 알파 x의 제곱. 이게 표준 정규분포거든. 몰라도 돼.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이렇게 해봅시다. 띡 값을 계산해 주죠. 0.8185946 요거 지금 이 화면에 있는 거 따라 한다고 여러분 계산기 입력을 해보면 시간 화면에는 뿅 금방 나왔잖아. 계산하면 뿅 금방 나왔는데 여러분이 하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 왜냐면 요거는 에뮬레이터이기 때문에 껍데기는 눈에 보이는 거는 계산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얘가 사용하고 있는 하드웨어는 내 컴퓨터라고.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그 계산기보다 월등히 좋은 하드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껍데기는 눈에 보이기는 계산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CPU가 PC의 CPU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나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계산기를 가지고 이런 계산을 해보면 이제 한참 화면이 회색으로 나타나서 조금 멈춰 있다가 값이 탁 나오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계산을 해보면 최장 한 1분, 2분 걸리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요거를 마이너스 8로 바꾸고 그죠? 요거를 0으로 바꾸면 그죠? 이게 답이 0.5가 나올 거야. 0.5가 나오는데 컴퓨터에서는 이퀄을 누르면 조금 있다가 2분의 1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나오잖아. 컴퓨터에서도 시간이 좀 걸렸지. 근데 요런 거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계산기 그죠? 10,000원짜리 15,000원짜리 요 계산기로 해보면 한 1분쯤 기다려야 값이 나올 거야. 저 계산기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눌렀는데 한참 동안 계산기가 멎어 있죠? 정상이에요. 정상. 그러니까 화면에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다루고 있는 요거는 껍데기만 눈에 보이기만 계산기로 보이는 거지. 실제로 얘가 이제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드웨어는 컴퓨터다. 컴퓨터 그죠? PC다. PC이기 때문에 빨리 계산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실제로 계산기로 해보면 요거보다 좀 느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요 값을 B에다가 저장을 해볼까? B에다 저장을 해볼까? Shift Store B 하면 계산을 해서 B에다가 그냥 지금 B에 저장이 됐나? B에 저장이 됐냐? 가봅시다. 오이씨 저장이 안 됐나? 뒤에 표시가 안 나오네. 다시 Shift Store B에 저장이 됐네. 그죠? 드디어 B에 저장이 됐네. B에 저장이 돼서 이번에 알파 B 해서 이퀄을 누르면 2분의 1이 나오게 되죠. 그죠? 뭐 리콜 B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오지만 요거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알파 B 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봅시다. 그럼 답이 1이 나와야 되겠죠. B에 2분의 1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이퀄 누르면 1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하면 메모리에 뭐 어떤 값들이 쭉 입력이 돼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요거를 초기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하다 보면 막 헷갈리고 뭐 지저분하고 다른 문제 풀 때 앞에 풀었던 거 저장했던 값이 막 헷갈리게 나오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지울 때는 클리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할 거야. 그거는 Shift 누르고 여기 구 위에 보면 CLR이 나와 있어. 이거 클리어야, 클리어. 메모리를 비롯해서 뭐 전부 다 초기화 시키는 건데 제일 좋은 거는 공장도 초기화 시키는 게 제일 좋아. 클리어 누르고 1번은 셋업만 그러니까 설정 셋업이라는 게 여기 키가 있는데 온 옆에 보면 셋업이라고 있는데
이거 하면은 뭐 유효 숫자를 얼마로 할 거냐, 뭐 화면 밝기는 얼마로 할 거냐, 뭐 이런 거거든. 근데 그런 거만 다 지울 거냐, 그런 거만 초기화할 거냐. 2번 메모리 A, B, C, D, E, F, 뭐 X, Y, M 여기에 문자에다가 저장해 놓은 그 메모리들만 지울 거냐, 혹은 3번 다 지울 거냐 하는데 다 지우는 게 마음 편해요. 3번 누르면 다 지운다고? 다시 물어봐. 윈도우도 그렇잖아. 윈도우도 뭐 해가지고 누르면 삭제하시겠습니까? 누르면 진짜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런 것처럼 3번 누르면 다 지운다고? 이렇게 다시 물어봐. 그러면 yes는 이 등호예요. 등호. yes 누르면 reset all 전부 다 리셋 시켰다. 그래서 그 다음에 press AC 키를 누르라고 돼 있죠. press AC 키를 누르라니까 그냥 눌러. 이러면 recall A 해도 아무것도 없고 recall B 해도 아무것도 없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recall C나 recall D나 전부 다 초기화돼서 없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 히스토리도 없어져요. ABC 방금 이 리콜 해가지고 해놓은 거 이외에는 전부 다 지금 히스토리가 다 삭제가 되고 없죠, 그죠? 그래서 봅시다. 다시 Shift, Clear, 3, Yes, AC 이렇게 하고 나면 히스토리 눌러도 안 나와. 다 지워진 거예요. 공장도 초기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그 다음에 오프 키가 있어요. 오프 키 여기 AC 위에 보면 오프가 있어. Shift 누르고 AC 누르면. 요즘 왜 이렇게 뭐 무슨 설문조사 그 여론조사 하겠다고 나한테 연락이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 Shift 누르고 AC 누르면 오프가 돼서 계산기가 꺼져요. 에뮬레이터는 안 꺼져. 에뮬레이터는 그냥 자동으로 항상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꺼지는데, 여러분 계산기는 Shift 누르고 요 AC 키 위에 누르면 오프가 돼서 계산기가 꺼지는 형태로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게 다야. 요게 계산기 여러분이 사용하게 될 계산기 전부 다고, 계산기 사용법이 전부 다고. 내 전공 수업에서는 요 3번 스탯도 쓰거든. 3번 모드도 사용을 하는데 아마도 여러분 수업에서는 모드는 항상 1을 쓸 거야. 1번 모드, 컴퓨테이션 모드를 써서 위에 오른쪽 위에 math라는 글자가 나타나 있는 형태로 해서 입력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모드가 딴 걸로 설정이 돼 있는데 모르고 뭐 제 건 이상해요. 제 거는 왜 분수가 이따위로 나오죠? 이러고 막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위에 보면 자기 선택한 모드가 여기 위에 나타나요. 스탯이라고 돼 있죠. 이게 통계 모드야, 통계 모드. 근데 이런 거를 모드를 1번으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통계 모드에 가 있더라도 이 올 클리어를 해버리면 공정도 초기화가 되면서 자동으로 매스 모드로 돌아와요. 컴퓨테이션 모드. Shift, 클리어, 3, yes, 올 클리어 해버리면 매스 모드로 자동으로 들어와 있죠. 그죠? 이렇게 됐다. 그리고 모드를 바꾸면 A, B, C, D, E, F에 입력돼 있던 거는 전부 다 살아남아 있는데 다른 건 다 삭제가 돼. 히스토리 같은 건 다 삭제가 돼요. 2 곱하기 3 해서 Shift Store A에 저장을 했고, 5 곱하기 6 해서 Shift Store B, 그 다음에 8 곱하기 9 해서 Shift Store C, 이렇게 해서 지금 A, B, C에 저장을 했잖아요. 그죠? 저장을 해서 누르면 히스토리가 있잖아. 위아래로 내려가 보면 입력한 이 수식의 히스토리가 예전에 입력했던 게 쭉 나오잖아. 근데 모드를 한번 바꿔봐. 3으로 가서 올 클리어 해가지고 이제 통계 모드로 들어왔다가 다시 모드를 컴퓨테이션 모드로 가보면 히스토리는 다 삭제돼 있어. 단 메모리는 살아 있어요. 리콜 A, 메모리는 살아 있어. 리콜 B, 리콜 C. 그죠? 메모리는 살아있는데 히스토리는 다 삭제되고 없어요. 그래서 모드를 한번 바꿨다가 돌아오면 입력한 값들은 전부 다 히스토리 같은 거는 전부 다 사라진다. 살아있는 거는 메모리 A, B, C, D, E, F, X, Y, M에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지게 된다.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 되는데 몰라도 돼. 왜냐면 이 수업에서는 뭐 다룰 계산 그래봐야 매스 모드에서 모든 걸 다 해결을 할 거기 때문에 뭐 모드 바꾸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히스토리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다.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만 나오고 그 위에 더 옛날에 했던 거는 자동으로 삭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주의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용을 하고 나면 Shift Clear All 해가지고 공정도 초기로 해주는 게 안 헷갈린다. A, B, C, D, E, F에 뭐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쭉 입력을 해놨는데 다음 문제 풀면서 하다가 키를 잘못 눌러가지고 만약에 나는 덮어쓰기 해가지고 A에다가 뭔가 다른 숫자를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내 손가락이 좀 빗나가가지고 A에 덮어쓰기가 안 됐어.
그래서 옛날에 입력해 놓은 저번 문제를 풀면서 입력해 놓은 a 값이 들어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EA를 불러가지고 계산을 한다거나 이래버리면 문제가 와장창 다 틀리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문제 하나 풀고 나면 shift, clear, all 해가지고 다 지우고 문제를 풀게 되면 모르고 손가락이 빗나가지고 A에 저장이 안 됐을 경우에는 A가 0이기 때문에 0이 들어가면 값이 뭐 이상하게 막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손가락이 미끄러졌구나 이러면서 이제 히스토리 눌러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문제 하나 풀고 나서 리셋 시키는 게 좋아. Shift, Clear, All, Yes, All Clear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게 계산기 사용법이야. 그러니까 이런 정도를 알고서 이제 여러분이 미분 적분을 한 다음에 미분 적분 해가지고 나온 그 값을 요 계산기를 이용해가지고 미분 적분해서 나온 그 함수 형태에다가 뭔가 대입을 해가지고 값을 숫자로 바꾼 다음에 그 숫자 값을 온라인 시험을 볼 때 답으로 적으면 그게 정답이 되고 오답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뻔히 보이는 건 문제 내지 않아. 있잖아, 그죠? 적분하시오. 1변수 적분해가지고 그죠? 변수 한 개짜리 적분해가지고 뭐 숫자 대입하고 이런 거 안 할 거야. 중적분, x, y 독립변수 두 개야. x, y 해가지고 적분 두 번 해가지고 뭐 이렇게 숫자 대입하고 뭐 이런 거는 요 계산기로 안 되거든. 미분도 마찬가지야. 미분도 이렇게 한 개짜리 미분을 해줘. 알파 x에 3승 해볼까? 3승 더하기 2 알파 x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미분한 다음에 x 이퀄 1에서의 값은 얼마인가? 7로 나오네. 7로 나오는데 이렇게 계산기로 뻔히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변수가 x, y 두 개야. 혹은 x, y, z 세 개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뭐 y에 대해서 미분해라. y에 대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x, y, z를 각각 어떤 값을 집어넣어가지고 값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내서 계산기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미분적분을 할 줄 모르는데 요 계산기만을 가지고 답을 바로 낼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 계산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손으로 미분적분을 해가지고 어떤 함수 형태를 유도를 해낸 다음에 거기에다가 실제로 주어진 어떤 값 x는 얼마, y는 얼마, z는 얼마 요 값들을 대입을 하면 어떤 값을 계산해 낼 때 그때 요 계산기를 이용을 해서 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낼 예정입니다. 자, 시간이 애매하게 가네. 자, 등비급수와 채권. 진도 나가야 되겠네. 어쩔 수 없이. 등비급수와 채권. 자, 등비급수와 채권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했던 기본적인 개념부터 먼저 할 거예요. 극한, 지수, 자연로그 요 개념을 할 거야. 함수의 극한이라는 거는 함수 fx, x에서 집합 x에서 집합 y로 가는 어떤 함수 f가 있는데 요놈이 x에 속해 있는 x가 a가 아니면서 무한히 a에 접근할 경우에 그때 fx가 y에 속해 있는 원소인데 l에 무한히 가까워질 때 그거를 x가 a에 접근하면 fx는 l에 수렴한다. converges to L 이렇게 표현하고 l을 fx의 극한 혹은 극한값이라고 하며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난다. 리미트 x가 a에 접근할 때 fx는 l로 접근한다. 그래서 리미트 적고 x가 a로 접근한다는 걸 리미트 밑에다 적고 fx 이렇게 적으면 저거의 의미는 x가 a로 무한히 접근할 때 fx는 어디로 접근하느냐를 나타내는데 그게 무한히 그러니까 x가 a로 무한히 접근할 때 fx가 접근하는 어떤 실수값이 존재를 한다. l이라는 실수값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 l을 fx의 극한 혹은 극한값 리밋이라고 하고 이때 fx는 l에 수렴한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x가 a보다 작으면서 무한히 a에 접근할 경우에 fx가 l에 무한히 가까워진다고 하면 x가 a에 대해서 좌측에서 접근하면 fx는 l에 수렴한다 라고 하고 기호 l을 fx의 좌극한 혹은 좌극한 값이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리미트하고 x가
A에 접근하는데 A 다음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 그죠? A 다음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저거는 A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X가 A보다 작으면서 A에 가까워질 때 fx가 L에 가까워지더라. 이렇게 나타내고 요거를 L을 fx의 좌극한 혹은 자극한 값이라고 하고 이때 fx는 L에 수렴한다. 그죠? 좌측에서 접근할 때 fx는 L에 수렴한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반대로 x가 a보다 크면서 무한히 a에 접근할 경우에 fx가 L에 무한히 가까워지더라 라고 하면 x가 a의 우측에서 접근하면 fx는 L에 수렴한다라고 하고 L을 fx의 우극한 혹은 우극한 값 right limit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낸다. 리미트 x가 a에 접근하는데 a 다음에 플러스가 있다는 이야기는 x가 a보다 큰 쪽에서 접근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x가 a보다 큰 쪽에서 접근을 할 때 fx가 L로 무한히 가까워지더라. 그거를 기호로 리미트 x가 a로 a 화살 x 화살표 a 플러스 fx는 L 이렇게 나타내고 요거를 fx는 fx의 우극한 혹은 우극한 값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아유 뭐 맞네. x가 a가 아니면서 무한히 a에 접근할 경우에 fx가 무한히 커진다라고 하면 x가 a에 접근하면 fx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diverges to the positive infinity. diverges to the positive infinity라고 하고 이렇게 나타난다. x가 리미트 x가 a에 무한히 접근할 때 fx는 양의 무한대로 간다. 무한대는 저렇게 팔자 거꾸로 팔자 옆으로 눕힌 것처럼 저렇게 생긴 거 알죠, 다들? 이렇게 나타내고 이때는 발산한다고 부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실수값으로 접근을 할 경우에는 수렴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가거나 그러니까 무한히 커지거나 무한히 작아지거나 혹은 값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발산한다고 그러죠. x가 a보다 작으면서 무한히 a에 접근할 경우에 fx가 무한히 커진다면 이렇게 나타낸다. x가 a의 음의 방향에서 그죠? a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을 하면서 접근할 때 fx가 무한히 커진다. 리미트 x equal x 화살표 a 마이너스 fx는 무한대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고 fx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a가 좌측에서 접근을 할 때, 그러니까 x가 a의 좌측에서 접근을 할 때. 그죠? 그다음에 x가 a의 우측에서 접근을 하면서, 그러니까 x가 a보다 크면서 a에 무한히 접근할 때 fx가 무한히 커진다고 하면 x가 a의 우측에서 접근하면 fx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낸다. 리미트 x 화살표 a 플러스 fx는 무한대 이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diverges to the positive infinity. diverges to the positive infinity. 이렇게 나타내고 아우 이거 계속 해야 되네. 자, 무한히 작아질 때 x가 a가 아니면서 무한히 a에 접근할 때 그때 fx가 무한히 작아진다고 하면 x가 a에 접근하면 fx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diverges to the negative infinity. diverges to the negative infinity.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낸다. 리미트 x 화살표 a fx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나타낸다. 그 다음에 x가 a보다 작으면서 무한히 a에 접근할 때 fx가 무한히 작아진다. 요때 요 기호는 이렇게 나타낸다. 리미트 x 화살표 a 마이너스 fx는 마이너스 무한대. 그죠? 이거는 x가 a의 좌측에서 접근하면 fx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diverges to the negative infinity 이렇게 나타낸다. 그 다음에 x가 a보다 크면서 무한히 a에 접근할 때 fx가 무한히 작아진다. 라고 하면 이때 x가 a의 우측에서 접근하면 fx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diverge to the negative infinity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낸다. 리미트 x 화살표 a 플러스 fx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나타낸다. 아우 맞네. 자 이번에는 x가 무한히 커질 경우에 fx가 l에 무한히 가까워진다. 그러면 x가 양의 무한대로 접근하면 fx는 l에 수렴한다. converges to L 이렇게 나타내고 요 L을 fx의 극한 혹은 극한값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낸다. 리미트 x 화살표 무한대 fx equal L 이렇게 나타낸다. 그다음에 x가 무한히 작아질 경우 fx가 L에 무한히 가까워진다. 라고 하면 x가 음의 무한대로 접근하면 fx는 L에 수렴한다. converges to L 이렇게 나타내고 L을 fx의 극한 혹은 극한값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나타낸다. 리미트 x 화살표 마이너스 무한대 fx는 L 이렇게 나타낸다.
그다음 또 이런 조합도 가능하겠죠. x가 무한히 커질 때 fx가 무한히 커진다. 그럼 x가 양의 무한대로 접근하면 fx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diverges to the positive infinity.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나죠. 리미트 x 화살표 무한대 fx 이퀄 무한대 이렇게 나타나고 x가 무한히 커질 때 fx가 무한히 작아진다 라고 하면 x가 양의 무한대로 접근하면 fx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diverges to the negative infinity.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난다. x 리미트 x to x 화살표 무한대 fx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나타난다. x가 무한히 작아질 경우에 fx가 무한히 커질 때 x가 음의 무한대로 접근하면 fx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diverges to the positive infinity. 그래서 기호로는 리미트 x 화살표 마이너스 무한대 fx 이퀄 무한대. x가 무한히 작아질 때 fx가 무한히 작아질 때 x가 음의 무한대로 접근하면 fx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diverges to the negative infinity. 기호로는 리미트 x to negative infinity fx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떤 극한이 상수의 극한값을 갖지 않을 경우에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발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리미트를 계산을 해가지고 어떤 상수값 L이라는 상수값이 나오면 수렴한다고 하는 거고 그 이외의 경우 그러니까 양의 무한대로 가거나 음의 무한대로 가거나 아니면 값이 정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출렁출렁 거린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발산한다라고 이야기한다. 영어로는 diverge 발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다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수고했습니다.